11번째, 브라이텍스 듀얼픽스 M 플러스입니다. 듀얼픽스 플러스에서 신생아 모드를 구현하는 인서트를 제거한 모델입니다. 모든 점수가 동일한데 신생아를 태우지 않는 제품이다 보니 어린이 안전벨트 구속과 오사용 위험 부문에서 점수가 소폭 좋아졌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듀얼픽스 플러스의 신생아 인서트와 안전벨트 하네스 사용이 신생아에게 불편을 겪게 한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12번째, 멕시코시 미카 에코 아이사이즈입니다. 국내에는 미출시된 모델입니다. 미카 프로의 원가 절감형 다운그레이드 모델입니다. 카시트 쉘의 형상은 같지만 베이스가 완전히 다르고 측면 보호 설계 또한 다릅니다. 때문에 국내에 출시된 미카 프로 에코 모델과 완전히 다른 제품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벌집 허니콤 모양의 내장형 SIPS가 적용된 제품이며 측면 충돌 점수가 아주 좋다고 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닙니다. 평균적인 성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 보호 장치의 형상은 이전에 국내에 출시되었던 스톤과 흡사합니다. 이러한 벌집 내장형 SIPS는 측면 보호 기능에 큰 기대는 할 수 없겠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거대하게 튀어나오는 SIPS 장치 없이 이 정도 점수를 구현했다는 것을 본다면 그런 관점에서는 높게 평가할 만합니다. 이 밖에 오사용 위험, 안전벨트 버클 사용의 복잡함, 오장착 위험, 카시트 사용 안내 및 고지에 대한 감점, 무거운 무게, 다리의 착좌 자세, 큰 부피 및 요구 레그룸, 승객 시야 방해 등 전반적으로 감점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안전성의 사용성에 큰 감점을 받다 보니 이 제품은 별 3개짜리 카시트가 되어버렸습니다. 13번째, 비세이프 이지 트위스트 M입니다. 국내에는 미출시된 모델입니다. 뒤보기 전용 모델인 이지 트위스트 M은 최고 수준의 충돌 안전성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해물질 부문에서 오류를 범해 좋은 신제품의 시작점에서 헛발질하는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발암물질인 나프탈렌 성분이 검출되어 유해물질 부문에서 4.6점을 받아 총점이 최하점으로 변경되며 낙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부분을 잘해도 유해물질이 이슈가 되면 그 점수가 총점이 됩니다. 이지 트위스트 제품은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이지턴 B 제품의 뒤보기 전용 제품이며 형제 모델입니다. 이 테스트를 통해 이지턴 B의 측면 안전성은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지턴 B는 앞보기 모드를 지원하기에 정면 충돌 점수는 알 수 없습니다. KC 인증을 통해 주요 유해 물질 물성 검사를 거치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할 필요 없지만 이런 이슈가 발생하면 국내 수입사는 신속하게 해당 이슈를 체크해 소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장된 범위의 유아용 카시트입니다. 14번째, 비세이프 스트레치 B입니다. 국내에 출시된 제품입니다. 아이와 차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카시트입니다. 뒤보기 전용 카시트이며 안전벨트 설치용 카시트입니다. 결과적으로 제품의 특성이 전형적으로 평가 점수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뒤보기 제품답게 정면 충돌 점수가 매우 좋습니다. 측면 충돌에 대한 설계도 잘 되어 있어 최고 수준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ADAC 평가 역사상 넓은 연령대의 카시트를 통틀어 역대 가장 훌륭한 안전평가 점수를 받은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5cm의 신장과 무거운 무게의 어린이들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아이소픽스를 포기해야만 했고 안전벨트로 카시트를 고정하다 보니 오장착, 오사용의 위험이 큰 감점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15번째, 에비오너 스카이입니다.
국내에 미출시된 제품으로 뒤보기 전용 제품입니다. 안전벨트 설치 방식입니다. 유럽 시장에서 뭔가 노력은 하는데 잘 안 풀리는 브랜드들이 몇 있습니다. 대부분 폴란드 브랜드들이고 서유럽에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브랜드들입니다. 그중 한 브랜드가 이 에비오넛입니다. 이 제품도 유럽 내 트렌드를 잘 읽고 빠르게 준비해서 내놓은 뒤보기 전용 125cm의 제품입니다. 뒤보기 전용이다 보니 충돌 안전성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충돌 안전성 외에 거의 모든 부문에서 큰 감점이 있습니다. 특히 안전벨트로 설치하는 방식에 대해 거의 낙제점에 가까운 평가를 내렸습니다. 오사용, 오장착에 대한 부분뿐이 아니라 이 제품은 유해물질에서도 평균 수준의 평가를 받으며 총점 하락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안전성 하나는 상당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제품은 중저가 포지션에 위치하고 매뉴얼대로만 설치를 한다면 굉장히 좋은 카시트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이 됩니다. 16번째, 레카로 살리아 125입니다. 국내에 출시된 제품입니다. 일반 회전형과 동일한 카시트지만 18kg이 넘으면 차량의 3점식 안전벨트를 사용해 하이백 부스터 모드로 전환해 125cm까지 카시트를 이용한다는 컨셉의 제품입니다. 125cm까지 사용하는 스펙상 앞서 소개된 뒤보기 전용 카시트들과 동일한 탑승 범위를 가지고 있으나 컨셉과 사용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신생아부터 유아에게 맞춰 설계된 카시트 쉘을 가지고 더 큰 아이들까지 탑승하도록 개조를 하다 보니 모든 연령대의 안전성을 다 놓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런 제품의 하이백 부스터 모드와 유아 앞보기 모드가 안전할 리 없습니다. 다 깎아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 정면 충돌 점수가 현저히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면 충돌 점수도 뒤보기 모드가 없었더라면 더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연령을 커버하려면 중간중간 사용 방식이 변경되어야 하는데 이 변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사용 용이성에 감점을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넓은 레인지로 인해 애매한 카시트 쉘 형상은 각 연령마다 착좌 자세에 감점을 가져옵니다. 카시트 내부 공간을 넓게 만들기 위해 카시트 쉘의 두께도 얇게 만들어야 하다 보니 착좌부 쿠션도 얇을 수밖에 없습니다. 카시트 부피도 크고 무게도 무겁습니다. 결과적으로 진보된 컨셉이 없이 탑승 연령대 확장의 욕심을 가지고 제작된 이 카시트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자, 레카로 살리아 125와 바로 위에 에비오너 스카이 2.0의 총점이 불과 0.3점 차이입니다. 이 카시트들의 광고에서는 자신들의 총점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카시트는 안전장치입니다. 안전장치는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점이고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보아야 할 항목이 안전성이 맞습니다. 두 카시트의 전체 총점이 불과 0.3점 차이이지만 안전평가 점수는 0.9점, 거의 1점이 차이가 납니다. 총 점수가 5점인데 그중 1점 차이면 제품의 등급이 바뀌는 상당히 큰 차이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만 7세, 125cm까지 사용한다고 광고되는 대다수의 중국발 회전형 카시트들이 이 레카로 살리아 125와 동일한 컨셉의 제품들입니다. 글로벌 브랜드 아트사나의 레카로 정도 되니 중국 OEM 카시트 점수가 이 정도인 것이지 ADAC 없는 저렴이 125 제품들은 안전성을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때문에 아이와 차에서는 125 제품들을 사용한다고 할 때 최대한 뒤보기로 사용하고
105cm까지만 사용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ADAC에서도 이 카테고리의 제품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17번째, 조이 칼미입니다. 국내에 미출시된 제품입니다. 요라명 엿보기 카시트입니다. 조이의 모듈러 시스템 베이스인 아이베이스 앙코르에 연결하는 제품입니다. 역대급 별 5개의 점수를 보유하고 있는 멕시코시의 엿보기 요라명 카시트가 4년 전 테스트에서 정면 1.4점, 측면 0.7을 받았던 것에 비하면 칼미는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진보하지 못한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엿보기 카시트답게 차량 내 요구 공간이 큰 것이 최대 감점 요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커버 세탁에 대한 매뉴얼 설명이 없다는 것도 감점 요인이었습니다. 18번째, 조이 아이스너그 2입니다. 국내에 미출시된 제품입니다. 올해 ADAC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조이의 베이스 공유 모듈러 방식의 신형 인펀트 카시트입니다. 뒤보기 전용 카시트의 장점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유일한 감점 사항은 카시트의 설치 요구 공간을 꼽았습니다. 뒤보기 각도가 크게 눕혀지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75cm까지 사용하는 제품이며 생후 1년까지 사용하는 탑승 연령대 범위가 좁은 제품입니다. 카시트의 탑승 연령대 타겟 범위가 좁으면 좁을수록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좋은 케이스입니다. 19번째, 조이 아이스너그 2입니다. 아이스너그를 베이스 없이 사용했을 때의 평가입니다. 충돌 안전성에서 이 제품은 베이스가 없이 사용했을 때 안전벨트 설치에 전형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직접적으로 카시트를 고정하고 있는 안전벨트 덕에 정면 충돌 점수는 소폭 상승했고, 벨트 고정으로 인해 좌우 이동량이 커지는 측면 충돌 점수에서는 점수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베이스가 사라지면서 오장착의 위험으로 인한 감점이 크게 적용되었고,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설치 요구 공간이 줄어들고 뒤보기 각도 조정이 용이해지며 착좌 자세 개선이 가능해져 인체공학 부문에서 점수가 향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베이스의 유무로 인한 장단점은 명확하게 파악이 됩니다. 그러나 이는 상황에 따라 어떤 선택을 해도 좋을 정도로 두 가지 모두가 모두 안전합니다. 아기는 무조건 인펀트 카시트를 거쳐야 합니다. 20번째, 유나 아라 넥스트입니다. 국내에 미출시된 제품입니다. 국내에 출시된 유나 넥스트 시스템 구성원 중에 핵심 구성원입니다. 국내에 수입된 피파 넥스트의 경우에 카시트 쉘이 원피스 고정식인데 반해 이 제품은 카시트 쉘의 상부와 하부를 절개해 각도 조절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아기가 더 누워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입니다. 국내 수입사가 이름이 알려진 파파 모델만 수입해서 구성을 하면서 넥스트 시스템에서 짬되어 버린 비운의 고급 인펀트 카시트입니다. 뒤보기 카시트답게 정면 충돌 점수가 매우 좋고 측면도 중상급입니다. 넥스트 베이스 자체의 공간 점유가 큰 것이 감점 요인인데 세탁을 위해 커버 제거가 어려운 것 또한 다른 감점 이유였습니다. 오늘은 아이와 차와 함께 2023년 ADAC 카시트 테스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녀의 안전을 위해 언제나 안전운전, 보행자를 배려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아이와 차차.